이 테슬라의 현재 하향하고 있는 실적이 아닌 그 앞으로의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보려면 그 보게 될 시각을 전환시킬 포인트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6월에 저희가 텍사스에 로보택시 시작하잖아요. 뭐 계속 뭐 늦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이 6월부터 어느 정도 일단 시작 포인트지만 연방정부 전체로 하는 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시장 포인트에서 가시화되는 부분이 6월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가 DOG에서 많은 일을 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시기가 6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DOG 130일간의 이런 그동안 테슬라가 어려움을 지나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올해 중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테슬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저희가 1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게 봤었고요. 2월부터 저희 공부기업에서 제외하면서 저희도 다른 쪽을 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고민이 가장 많았던 부분은 이 회사가 미래에 기대할 게 없으면 아예 안 보는데, 그렇지만 미래에는 사실 여러 가지 기대할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그렇지만 숫자 흐름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당장에 그것을 돌릴 모멘텀도 없다. 약간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월가의 시각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들의 시각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반전의 포인트가 없는 회사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 시기를 한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월이라는 이유 구체적인 좀 근거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정치 쪽에 아무래도 하고 있고, 제가 미국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왜 경기 둔화를 유도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부채를 줄이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말씀드렸는데, 이 일을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금은 거기에 집중을 하고, 테슬라에는 제 생각엔 6월부터는 테슬라에 다시 집중하게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먼저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스페셜 가버먼트 임플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니죠. 기한이 있어요. 130일입니다. 저희가 포춘에서 보여드리는데 130일이라는 기간이 있고요. 이거를 이 정부 대변인은 뭐 그때 가봐야 안다. 그리고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에 봐서는 130일 후에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6월 달이 되면 이때 돌아오고,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는 로보택시나 이런 자율주행의 뉴스도 6월로 예정돼 있잖아요. 모든 면이 테슬라의 6월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숫자상으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다. 이게 작년 4분기도 안 좋았지만 1분기도 컨셉이 내려가고 있고, 뭐 2분기까지도 사실 좋은 그림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될 때고, 한 6월에 돼야 저희가 반전의 포인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난 일부터 앞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테슬라 이게 주가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 말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이 숫자의 흐름은 어느 정도 수정치가 있고 저희도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뭐 주식이 뭐 코인과 다른 게 무엇이냐 볼 때 변동성은 굉장히 둘 다 크지만, 주식에는 그 뒷받침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숫자는 예측을 그래도 서로 추정치를 내면서 하고 있다. 하지만 주가를 예측 못한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실적 이슈가 나왔을 때, 뭐 당시에 뭐 지금은 뭐 다 많이 좀 빠지긴 했지만, 뭐 메타나 팔란티어와 테슬라의 차이가, 이쪽에서는 실적이 추정치 올라가고 있었고 테슬라 실적 추정치가 내려가고 있었다. 이런 부분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테슬라 숫자가 하향되는 게 가장 큰 위험이다. 왜냐? 그러면은 이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가지 아주 큰 반전의 모멘텀이 있다면 주가가 돌아서겠지만, 그렇기 전에는 이 실적 추정치 하향과 주가를 매도하는 게, 특히 뭐 미국 기계로 매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주로 계속 매도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불리한 게 사실이고, 저희 미국 시장 전체로도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로벌리 이게 자금이 쏠려 있었잖아요, 미국으로. 우리나라도 98%가 미국 주식이고 해외 주식에서 쏠려 있다가 자금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 자금의 흐름의 이동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된 경기 둔화가 있다. 미국은 지금 경기 둔화를 의도할 수 있는 부분이 금리를 내려야 되고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고 정 부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테슬라는 또 특별히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보시면 미국 시장의 매도 흐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오늘은 이제 뭐 미국 시장 전체에 대한 얘기는 계속 지금 드렸으니까 테슬라에 지금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 시장에 대한 매도 흐름은 테슬라를 좀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지만,
지금 저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테슬라 본연에 무슨 어려움이 있냐, 그리고 이것이 언제 반전될 수 있냐 이거니까요. 이것을 집중을 해서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잔액 기준으로도 220억 달러까지 갔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주식 1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도 또 추가 매수를 더 했는데 불구하고 주가 하락으로 지금 165억 달러 정도. 그래도 지금도 압도적 1등이고요. 테슬라 200 ETF도 계속 10위권 안에 있었어요. 지금은 주가 하락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도 16위권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집중해서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러면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는 그럼 매도를 많이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강하게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순매수가 돼 있냐면 지금도 매주 주간에서 뭐 1위에서 3위 안에 테슬라 항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레버리지 ETF가 요즘 최근에 특히 더 테슬라보다 더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레버리지 ETF를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레버리지 ETF와 테슬라를 합치면 뭐 우리나라에서 좀 압도적으로 많은 수량을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게 뭔가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유도 있긴 있어요. 이 미래를 되게 좋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기 투자 관점을 계속 모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그럼 테슬라가 어차피 지금 뭐 떨어지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장기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나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결국 경쟁력이 누가 제일 좋냐 해서 테슬라를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슬라에 대해서 대부분 뭐 좋게 얘기하거나 지금 사야 된다는 의견의 유튜브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빠졌으니까 지금 레버리지 사야 됐다 이럴 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아간다는 관점에서 레버리지는 변동성 관점에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수가 높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ETF는 테슬라가 30% 떨어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ETF가 60% 떨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 변동성에 의해 녹는다고 하는데 많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그 레버리지 ETF는 본주만큼 못 올라옵니다. 이게 추세로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 ETF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게 오늘이 바닥이 한다면 레버리지 ETF를 사는 것도 뭐 알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모아간다는 관점에서 시간을 장기로 두고 볼 때는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너무 레버리지에 좀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가 다른 미국 주식도 같이 하락하고 있지만 더 특히 어려운 부분은 제가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 테슬라 정치적 문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강하게 트럼프 정부와 연관이 되면서 좋은 점도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 연방정부 차원에서 풀어가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뭐 유럽에서 싫어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뭐 미국 내에서도 이쪽을 싫어하는 부분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럽이나 중국에서 지금 당장 판매량이 줄어드는 문제. 특히 유럽에서 약간 아까 말씀드린 좀 기분이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중국에서는 경쟁이 막 격화됐죠. 중국의 전기차 원래 잘하는데 더욱더 중국 전기차를 사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어서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세 문제가 나올 때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관세가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상품에. 근데 자동차야말로 진짜 이 피지컬한 물건이잖아요. 부품도 조달해야 되고 차 자체를 딜리버해서 팔아야 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와 달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멕시코, 캐나다의 공급망을 공격할 때 이 자동차라는 피지컬한 게 있는 테슬라가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 모두 합쳐서 실적 추정치 하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월가에서는 계속 테슬라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를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래프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 선은 테슬라의 실적 추정치, 영업이익, EBIT라고 하죠. 영업이익이라면 이 까만 선은 주가예요. 이게 시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가 실적을 선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먼저 사야 되고 좀 더 먼저 팔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큰 그림에서 이런 방향성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저희가 테슬라를 좋게 보던 작년 하반기 때는 이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도 좋았지만 실적 추정치도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트럼프 정부가 되면 자율주행도 연방정부 차원으로 허용해 줄 거고 많은 호의적인 조치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익 성장 이상으로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사실 지나서 보니까 인도량은 막 떨어지고 지금 어려운 부분은 막 많은데 이 좋은 거는 굉장히 미래에 오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주가가 다시 떨어졌고요. 4분기 실적이 하회하고 1분기 실적 추정치를 낮추면서 지금 추정치도 지금 훅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어려운 부분인데 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는 앞으로의 전망이에요. 25년, 6년, 7년, 8년에 대한 전망이에요. 보시면 25년은 한번 추정치 크게 내리고 계속 내리고 있어요. 26년도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27년이나 8년은 좀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월가의 전망이나 저희가 보는 거나 큰 그림에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안 좋다. 인정.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안 좋지만 당장 좋아질, 25년 내로 당장 좋아지기도 쉽지 않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왜 2년, 3년 후에 그 시장 추천시 높일까요? 뭐 주가를 정당하기 위함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개화는 제일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로봇이나 자율주행에 대해서 자율주행을 다른 자동차 회사에게 매출하는 것까지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서 계속 좋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26년 이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UBS에서도 셀 레이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도를 내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25년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많이 내려왔는데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높다.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나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은 것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셀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 말씀드리면 현재는 어렵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언제 그 트리거가 보일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6월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테슬라의 현재 하향하고 있는 실적이 아닌 그 앞으로의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보려면 그 보게 될 시각을 전환시킬 포인트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6월에 저희가 텍사스에 로보택시 시작하잖아요. 뭐 계속 뭐 늦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이 6월부터 어느 정도 일단 시작 포인트지만 연방적으로 전체로 하는 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시장 포인트에서 가시화되는 부분이 6월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가 DOG에서 많은 일을 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시기가 6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DOG 130일간의 이런 그동안 테슬라가 어려움을 지나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올해 중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의 현실화가 올해라고 뭐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자율주행 기술이 일단 일부 지역부터 현실화가 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나아가는 게 올해 연말이나 내년 그리고 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 개발을 포기해 가면서 테슬라 거를 사들어가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사다 쓰는 이런 것도 올해나 내년에 현실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테슬라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테슬라를 좋아하다가 저희가 좀 내려놓자 하고 말씀드릴 때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일론 머스크도 저희에게 에픽한 해는 2026년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해는 27년, 8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그냥 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25년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6년이 되면 자율주행이 가시화되거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분의 말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2월부터 내려놓고 다른 쪽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와중에도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올해를 놓고도 그럼 기회가 있냐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올해 6월, 7월 이때쯤에 무슨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 주가 조정이 있다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지만 반전의 계기가 언젠가 이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그게 6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테슬라를 사실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막 좋게 말씀드리다가 중반에 좀 내려놓고 다른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지금 공부 기업에서 지금 당장의 단기적 모멘텀은 없어서 테슬라는 지금 제외된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안 좋게 볼 것이냐. 원래 뭐 매수는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을 때 사는 거잖아요. 안 좋을 때 사는 관점으로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막 40% 하락했다는 얘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뭐 레버리지 TF는 80% 마이너스 90% 막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무조건 안 좋게 보기보다는 만약에 언제를 봐야 된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언제일까?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같이 고민을 해보자 생각을 해봤는데요. 6월 정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다른 공부 기업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 한번 같이 보시고요. 이 테슬라에 대해서도 고민 많으실 텐데요.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좋은 미래와 지금 당분간의 단기적인 어려움과 이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가장 많을 기업 테슬라에 대해서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